전자제품을 사려면 용산 전자상가에 가라. 그러던 후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구매로 유통체계가 바뀌면서 용산은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요. 용산 전자상가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변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두 분 편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재생정책과의 강희은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영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때 전자제품의 메카라고 하면 떠올려지던 그 이름 바로 용산 전자상가인데요. 역사가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네. 용산 전자상가 생기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에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이 옮겨왔었고요. 예. 전성기를 누리다가 1997년, 10년 후죠. 예. IMF 위기를 한번 맞았고요. 다시 또 성장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예. 쇠퇴해 왔는데요. 예. 작년부터 금년 용산 전자상가가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때 컴퓨터 사려면 무조건 용산 전자상가부터 찾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명성이 좀 꽤 있었죠? 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해라서 예. 잘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예. 2000년대 초에 용산 전자상가가 매출이 가장 많을 때가 1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전자제품으로는 가장 큰 상가였던 거죠. 예. 저도 사실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분께서도 추억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1995년에 공무원이 됐었고요. 네. 그때 이제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수원 동기들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용산 전자상가를 다녔던 그 아릇한 추억이 있습니다. 95년도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86년부터 컴퓨터를 거의 썼던 것 같은데. 예. 예, 95년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예, 예. 네. 이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아주 자주 간 건 아닌데 예. 그 전자제품이나 부품을 사러 종종 이렇게 드나들면 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 하도 많아서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뭐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던 시절이 네, 많았어요. 그런 기억도 저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가보면 많이 좀 썰렁하고 예.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컴퓨터를 거의 뭐 16비트 때 예, 그때부터 썼던 것 일찍 같아요. 하셨네요. 예. 네. 그 ATXT 나오기 네, 전서부터 네, 컴퓨터를 네, 썼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일단 처음에는 세운상가에 가서 컴퓨터를 네, 그렇죠. 네. 맞췄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이제 XT 컴퓨터를 살 때 이제 용산에 맞습니다.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IT 산업에 기여를 많이 했던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을 끌어올렸던 용산 전자상가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에도 초창기에는 이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컴퓨터가 별로 없었고요. 맞아요. 다 조립해서 만든 브랜드이긴 한데 실제로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해가지고 만든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모 브랜드의 그 컴퓨터를 사면 바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뭐 성능도 떨어지는데 비싸기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신속하게 배달되고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그냥 또 가져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고쳐지고. 그게 이제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일가 컴퓨터도 용산 전자상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뿌리를 내렸고 젊은이들이 그때는 컴퓨터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는데 용산 전자상가가 그런 아이디어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아마도 그 90년대 초반에 그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수많은 벤처들이 나오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용산에서 놀던 친구들이 다 그거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 친구는 아직도 그때 용산에서 계속 살더니 프로그래머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IMF 때 쇠퇴기를 맞이한다라는 네. 그런 분석이 있던데 네, 네. 어떻습니까? 용산전자상가가 어떤 부침을 겪게 되는 사실은 거예요? 이제 IMF 하나만은 아니고요. 네. 그 시절서부터 온라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이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굳이 용산에 와서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전자제품과 부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쇠락의 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는 것처럼 요 온라인 그 매장들이 워낙 막강해져서 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저도 얼마 전에 그 영화 보러 한번 그 용산에 가면서 그 주변을 좀 둘러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공실이 많아졌더라고요. 썰렁한 분위기가 나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용산 전자상가에는 점포가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공실이 20%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종사하는 인력도 최전성기에 비해서 예.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최전성기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담당하면서 최근 자주 가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하고 민간의 노력으로 최근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Y밸리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코너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어떤 내용을 이 Y밸리에서는 담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4월 3일 날 네. 서울시, 용산구 5개 대학, 4개 기업, 3개 기관이 용산 Y밸리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크게 그 16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고 11개 기관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크게 13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용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산업 생태계거든요. 산업 측면에 5가지 과제, 예.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공간 측면에 4가지 과제, 예.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예. 거버넌스 측면에 4가지 과제에서 총 3개 분야 13개 과제를 가지고 예. 용산을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서울시 용산 전자상가 재생 사업의 주요 과제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과제 중에서 뽑아서 이제 6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학, 기업, 공공기관의 연계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산업 고도화 및 유통을 다각화하는 또 용산 전자 상상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해서 전략기관 11개가 입주를 하고 또 광역 보행축 연계를 해서 용산 역사 그 보행교로 쉽게 용산 전자 상가를 드나들 수 있게 하겠다. 또 스마트 문화특구를 조성하겠다. 또 국공유지에는 청년주택과 문화창업 지원, 복합시설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먹고 자고 뭐 그리고 연구하고 뭐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데 지난달 3일에 이 Y밸리 혁신 플랫폼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그때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했다면서요. 예, 저도 사실은 가보고 현장에 있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네. 용산 전자상가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또 용산 구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마 관심도 많고 또 기대가 크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Y밸리 혁신 플랫폼의 실천 방안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Y밸리의 Y는 용산의 앞자 Y를 딴 거죠? 네, 그렇습니다. Y밸리 그러면 많은 궁금증일 텐데요. 예.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Y는 용산의 Y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그거 말고도 예. 3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Yes입니다. 아, 예스. 젊은이들 예. 그리고 창의적인 장년들이 예. 와서 모든 실험을 하고 예. 자기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스 아, 이런 예.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용산이 세운상가에서 용산으로 옮겨왔는데요. 예. 슈트하다가 다시 재생을 해서 예. 젊은 도시 용산이 된다는 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렇게 용산을 예스와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U and I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 예, 예. 이런 그 용산의 예스, 영, UNI는 시민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예. 용산 전자상가, 용산 Y밸리의 브랜드 네임으로 서울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멋있어진 게 아니라요. 그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모델이 굉장히 그 눈에 띄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긴 한데 과감하게 이걸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참 네.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용산에서 우리가 할 때는 미국하고 중국의 사례를 많이 눈여겨봤는데요. 예, 예. 미국의 경우에는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10몇 년 전에 청계천 복원을 할 때 참조했던 것이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인데요. 예. 그 이후로 아마 보스턴에서는 가장 야심찬 계획이고 예. 그래서 이 수변 공간의 쇠퇴한 산업지구에다가 예.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게끔 예. 이제 이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 그거 이제 아주 첨단 산업들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고 예. 중국의 우리가 화창베이는 심천의 경제특구에서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떠한 제품이라도 값싸게 예. 그리고 빠르게 예. CF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용산전자상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이제 관민이 협동으로 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생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 와이밸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5개의 대학의 현장 캠퍼스를 들여온다는 거잖아요. 좀 이 5개 대학들 어떤 영역이 들어오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용산 전자상가 재생 MOU에는 16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대학교 5개가 참여했다는데 예. 가장 의미가 큽니다. 예. 고려대, 연세대, 예. 성균관대, 숙명여대 그리고 시립대가 참여를 했는데요. 예. 특별히 용산구에 위치한 지역대학, 숙명여대는 전용 공간을 가지고 예. 학생들이 와서 기업들이 와서 자기 아이디를 시험할 수 있게 하고요. 예. 서울시에 있는 또 대학, 시립대도 전용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일하고 놀면서 거주할 수 있는 예. 모델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예.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연세대나 예. 고대도 같이 하는데요. 이 대학 이외에도 용산은 아시다시피 1호선과 4호선이 다니고 있고 예. KTX가 다니잖아요. 예. 또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방학이든 주말이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요. 특별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되고 미래 우리 지역이 될 젊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 중입니다. 그 용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제 모교가 있는데 거기는 참여를 안 했네요. 이제 서강대학교가 요즘에 네. 그 네. 인기가 네. 없어져서 그런가요? 예. 네, 선배를 하나 잘못 만나서. 자, 기업들은 물론 기관들도 참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예. 기관들인지. 예. 그 아마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CJ, 그다음에 예. 아모레퍼시픽, 또 LG 플러스, 또 예.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서울시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예. 조직들이 함께해서 제가 이제 주관하는 그 사회를 하는 그 산업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같이 지혜를 짜보고 있습니다. 예. 네. 대단하네요. 우리 기관 한번 정리해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지자체가 공간과 행정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은 산학협력 창업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뭐 테스트베드라든가 저리융자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좀 더 폭넓게 생태계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제 마이크로 팩토리라든가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전자상가에 있는 상인연합회들도 역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유통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저 계획대로 만들면 굉장히 환상적인 계획인데, 근데 문제는 이 용산 전자상가 예전에는 섬과 같았단 말이죠. 실제로 거기 접근하려면 뭐 이전에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차를 몰고 가야 됩니다. 네. 아니면 도보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일 용산에 갈 때 짜증났던 일이 아유 지하철에서부터 그거 들고 가야 돼 거기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온라인에 밀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있는 주차장에 세우면 돈도 주차비가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용산역과 용산 전자상가가 한꺼번에 쫙 연결될 수 있게 다양한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용산까지는 가기가 쉬운데요. 예. 4호선, 1호선 KTX 있어서 예. 용산역에서 전자상가를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전자제품을 사서 들고 가려면 뭐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용산역에서 그 용산 전자상가까지 저희가 이제 스마트 보행교를 만들 건데요. 예. 거기에는 그 무빙워크가 있어서 아하. 아이들도 노인들도 외국인들도 가기 쉽고요. 예. 특별히 그 스마트 보행교 안에 예. 저희가 스마트 체험관을 만들어서 아하. 용산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수 있게 하고요. 용산 주변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용산역 3번 출구에 내려서 네. 용산 전자상가를 갈 때 네. 걸어가지 않고 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S바이크라는 데하고 협력해서 예. 자전거 이용 시스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용산의 그 차들이 이렇게 몰리는, 그래서 그걸로부터 생길 수 있는 각종 이제 환경적인 어떤 부담들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문제예요. 상인들이 사실 지금 공실이 20%나 나고 그랬던 것은 거기서 재미를 못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용팔이들 문제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호객하고 사람 붙잡아가다가 좀 어리숙해 네, 보이면 네, 바가지 네, 씌우고. 네, 네. 근데 사실 장사가 안 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던 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5번, 네. 6번 정도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산 전자상가 재생은 네. 도시 재생에서 출발하는데요. 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물질적 가치도 사람 위에 우선할 수 없다.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 사람 중에서도 용산 전자상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윤이 늘어나서 과거의 영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기억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제가 만난 상인 회장님 중에 한 분은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통해서 용산의 그 자부심을 자기 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용산의 그 옆에 국제 업무지구가 네, 지금 네. 예,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또 국가공원도 네, 정말 그렇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네, 국가공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다 와이베일리까지 딱 있으면 예, 예.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평가하고 예,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시너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경제 지도를 놓고 보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아마 젊고 예. 또 고학력이고 또 창조적인 인력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어떤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국제적인 스탠다드의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삶의 질도 좋아져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예. 해봅니다. 사실 이왕 그 보행교 뭐 이런 거 만드시니까 진짜 자전거로 전부 다 이렇게 통할 수 있고 네. 또 쾌적하게 걸어서 다 뭐 국제업무지구서부터 시작해서 공원 다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와이밸리 사업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만큼 와 있고 언제 마무리되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재생이라는 것은 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굳이 이제 저희가 좀 본다면 용산 전자상가가 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작년 2월입니다. 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영선 교수님이랑 참여하셔서 네.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만들 거고요. 예. 서울시가 투입하는 마중물 사업을 통한 예산은 2022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할 때 국가 지원도 받아야 되니까 예. 이번에 서울시가 뉴딜에 들어갔잖아요. 예. 용산 전자상가가 뉴딜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재생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수립하면서 즉시 시행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상인들한테 2022년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복장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네. 오히려 지금 재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들이 그 진행이 되면 그나마 그 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대 효과로 사람들이 좀 오고 그러면서 조금 윤기가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중단해 놓고 막 옛날에 재개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상인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얘기만 들어봐도 이 와이밸리에 대한 기대감이 네. 우리 시민들이 북돋아질 것 같은데요. 용산 와이밸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또 제2의 용산 전자상가 붐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또 어떤 걸 협조를 해야 될지 네. 이제 교수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제가 봤을 때 용산 전자상가가 규모가 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운상가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라서 네.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적절하게 아마 이
타협과 협의와 조정과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쇠퇴하게 되면은 또 강북 지역에 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실제로 지난 10여 년 정도의 그 일자리의 변화를 봤더니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산업들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왕성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용산구의 전자상가 그 재생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 희망적인 단서일 것 같고요. 예, 그럼 예. 대화와 타협과 이해와 또 대화를 노력을 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당부하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하면서 용산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용산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부터 항상 새로운 문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신문물의 창이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용산 전자상가를 그 서울의 용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용산, 전 세계 용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용산구 상인분들의 협력도 중요하지만요. 많은 민간인들, 전문가분들이 용산 전자상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네. 공감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용산 와이밸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족들하고 방문해하고 체험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용산이라고 하면은 워낙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남북 그 경협 사업들이 왕성히 진행되면 또 용산이 또 다른 어떤 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용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바로 이제 경의선과 연결되는 수색이 있습니다. 별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와이밸리가 참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세계 속에 사랑받는 전자 혹은 IT 최첨단 이제 융복합 단지가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생정책과 강희은 과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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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